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이 진실과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나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해 기억이 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미화된 기억,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파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작품과 함께 말이죠. 줄리안 버네스는 2011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 아시죠? 이 작품이 받은 상과 동일한 상이죠. 저는 맨 부커상을 받았다라는 수식어구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가 그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충동적으로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산 것 치고는 너무너무 괜찮은 작품이라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작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토니 웹스터라는 60대 노신사가 자신의 10대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60년대 영국으로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반전운동, 히피 문화, 여성 인권 신장 운동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드러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기도 했고요. 비주류와 주류의 대립 구도가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동요 속에서 토니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부모와 같은 세대가 되지 않겠다며 다짐을 하죠. 그리고 토니 친구들의 무리 중에는 굉장히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에이드리안이라는 아이였는데요. I don't know, sir. Sometimes it seems to me it is impossible to know. 그 소녀는 예리한 지성과 History is the certainty produced at the point when the imperfections of memory meet the inadequacies of documentation. 또래들보다 조숙함으로 인해 토니에게는 경외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토니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였죠. You want them to overturn your life and create a new reality. 이 60대가 된 노신사인 토니가 베로니카를 묘사하는 그 서사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니는 베로니카에 대해서 언제나 미스테리하고 비밀이 많고 또 의문스러운 그런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여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토니의 그 기억은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 사라 포드에게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You won't let Veronica get away with too much, will you? Sorry? Don't let her get away with too much. Sorry, I'm not quite sure I follow your meaning. Oh, damn it! What? Sorry. 이게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베로니카의 엄마는 베로니카가 결국 토니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토니와 베로니카의 그런 불안했던 관계는 이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일어나죠. 바로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에이드리언이 이 사실을 토니에게 직접 편지로 알려왔는데요. 이때 당시 이 편지를 받고 답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 60대의 토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최대한 우아하고 점잖게 답장을 했다고요. 나는 괜찮다. 너네 둘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단지 베로니카한테 결핍 같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면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녀의 어머니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토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신만의 삶을 살다가 급히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서신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는 영국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알게 되죠. 바로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살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죠. 도대체 그는 왜 자살을 한 것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기에 그는 너무 똑똑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60대의 토니 웹스터 앞에는 유언장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유언장이냐고요? 바로 사라 포드의 유언장입니다. 아니 가만, 사라 포드가 누구죠? 사라 포드는 바로 베로니카의 어머니예요. 왜 그녀의 유언장이 토니 앞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토니 웹스터에게 500파운드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남겨놓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 사라 포드는 토니에게 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남기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장으로 인해 토니는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젊었던 날의 저열함과 비겁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맞닥뜨린 자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보다는 이 책이 줬던 그 감정적인 울림이 더 훨씬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는 조금 가족이라든지 혹은 사랑으로서 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원작 자체 내에서는 냉소적이고 냉철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끝까지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그 오는 충격. 과연 내가 읽은 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결말을 몇 번이나 저는 읽었거든요. 그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원작으로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그 의미 깊은 구절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과거 조원트 영감에게 내가 넉살 좋게 단언한 것과 달리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 대부분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이들의 회고에 더 가깝다는 것을.